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몇 초 만에 지구 반대편 사람과도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직 개척이 되지 않았던 서부에선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았을까요? 이미 발전된 지역이었던 미국 동부에서는 독립 직후부터 우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1792년 우편법 제정으로 미국 연방 우편 시스템이 정식으로 법제화되었고, 도시마다 우체국을 두어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사바나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우편로와 지방 우체국 우편마차 노선이 체계적으로 정해졌습니다. 각 도시의 우체국은 지역 정보의 허브 역할까지 겸했었죠. 초창기에는 마르타 우편 배달원이 포스트 로드를 왕복하며 편지와 신문을 직접 들고 옮겼습니다. 하지만 개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초기 단계인 1820년부터 1840년대 서부에서는 아직 우체국이 없었기에 체계화된 연락 수단이 없었는데요. 상인, 순회 목사, 군 순찰대, 타설 배달꾼이 편지를 부업으로 들고 다니면서 우체국의 역할을 대신하였습니다. 이때 요금은 국가가 책정한 요금이 아니라 서로 간의 흥정을 통해 정해졌는데요. 심지어 돈이 아니라 술집에서 한 잔 사주는 조건 같은 식으로 거래와 호의의 중간 지점이었다고 묘사하는 사료들도 존재하죠. 하지만 아직 길이 정비되어 있지 않았기에 이동 속도는 매우 느렸고, 강도나 원주민과의 충돌 위험까지 있어서 이 부업의 위험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누가 언제 전달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으니 분실이나 지연에 대해 항의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계약이나 돈 문제는 가능하면 배나 공식 우편로를 택했고, 개인 심부름을 통한 우편물은 주로 가족 서신이나 근황 위주였죠. 국립우편박물관이 정리한 편지들을 보면 초기 개척지에서 동부의 가족에게 보낸 개인 편지가 서부 이민붐을 키운 핵심 매체였다고 평가되기도 하는데요. 초기 개척민의 편지는 광고나 정부 포스터보다 훨씬 솔직하게 여기가 살만한지 먹고 살 수 있는지를 전해주는 신뢰도 높은 후기였기 때문에 동부 사람들이 실제로 이주를 결정할 때 큰 영향을 주었죠. 게다가 편지에는 너가 오면 함께 살 집과 일거리를 도와주겠다는 내용이 반복되면서 가족이나 친구가 줄줄이 따라오는 체인 이민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서부 인구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개척이 진행되면서 각 마을에 우체국이 생기고 난 뒤에는 정해진 노선과 일정에 맞춰 편지와 신문을 실어 나눴는데요. Ma'am, Mr. Geddes needs you to head over to Strawberry in the wagon and collect some mail for him at the post office. Sure. 역마차는 스테이션이라 불리는 교대 지점을 30km 안팎 간격으로 깔고 도착할 때마다 말과 기수를 재빨리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 밤낮 없이 달렸습니다. 1858년에 시작된 버터필드 노선은 세인트루이스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약 2,800마일을 25일 이내에 왕복하는 조건으로 연간 60만 달러 우편 계약을 받고 100대 가까운 전용 역마차와 수백 마리의 말, 그리고 약 200개의 중간 정거장을 운영했다는 기록이 있죠. 역마차를 이용해 연락을 안전히 주고받는 것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동부에서 캘리포니아로 편지가 닿기까지는 3에서 4주 정도 걸렸는데요. 이를 사업의 기회로 보았던 러셀, 메이저스, 그리고 웨들은 미주리부터 캘리포니아까지 10일 안에 주파하는 말 중개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약 1900마일을 10일 안에 주파하기 위해 중간에 약 190개의 중개소를 10에서 15마일 간격으로 박았고, 각 중개소에 빠른 말을 400필 이상 배치해두어 기수는 도착하자마자 지체 없이 새 말로 갈아타서 전속력으로 다음 중개소까지 달릴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죠. 초기에는 편지당 5달러, 나중에는 2.5달러, 최종적으로는 1달러까지 내렸는데요. 당시 5달러는 오늘 가치로 100달러가 넘는 수준이었기에 일반인이 연애 편지를 보내는 용도는 아니고 정부나 군, 신문사, 대기업의 급한 문서 위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야심차게 준비한 이 사업은 고작 18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전신, 텔레그래프 때문이었습니다. 1844년 모스가 워싱턴에서 볼티모어까지 이어지는 41마일 전신선을 깔고 신은 무엇을 행하셨는가라는 첫 메시지를 보낸 이후 미국 동부 대도시 간의 전신망이 급속히 확장되었는데요. 도시에 전신국을 두고 전신주와 구리선으로 도시를 연결한 후 양끝에 모스부호 송신기와 수신기를 설치해 문자 메시지를 점과 선 신호로 주고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스부호죠. 초기에는 민간 전신 회사들이 각자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웨스턴 유니온이 여러 회사를 흡수 합병하며 사실상 독점적인 전국 전신망을 구축했습니다. 금관과 서부 이민으로 캘리포니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동서부를 한 번에 잇는 대륙 횡단 전신의 필요성이 커졌는데요. 1861년 10월 웨스턴 유니온이 미주리와 캘리포니아를 잇는 전신망을 완성시키면서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의 메시지가 수주가 아닌 몇 시간 만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포니 익스프레스는 즉각 경쟁력을 잃었고 전신 개통 이틀 뒤에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죠. 전신은 서부에서 군사 행정 통제의 핵심적 역할을 했는데요.
이전에는 통신이 늦어 지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상황이 바뀌는 일이 많았지만 전신 이후에는 요새와 주둔지에 대한 지시가 동부에서 직접 빠르게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반란 대응과 국경 방비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죠. 그뿐만이 아니라 웨스턴 유니온은 서부 도시에 주식 시세와 상품 가격을 거의 실시간으로 보내는 스톡 티커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후에는 전신을 이용한 송금까지 시작해서 금융 투자를 전국 단위로 묶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신문 사업에도 변화가 발생했는데요. 대륙 횡단 전신 이후 금관 발견, 원주민과의 전투, 지역 범죄 같은 서부 소식이 다음날 기사로 전국에 보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부의 사건들이 전국적 관심을 얻으며 서부 지역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전신이 큰 역할을 했죠. 서부의 주요 도시들은 1870년대에 전신국을 갖추었고 상인, 광산 회사, 행정기관 등이 일상적으로 전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전보는 여전히 고가였기 때문에 결혼이나 사망, 긴급사고, 투자와 같은 매우 중요한 일에만 이용되었고, 그 외 대부분의 정보는 여전히 우편과 신문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There's a telegram messenger for you over there, near the house. Excuse me, mister. I'm Jim Milton. Heard you had a telegram for me? Yes, here. Sign there. 이후 1860년대 중반부터는 통신만이 아니라 우편 운송 방식 또한 바뀌게 되는데요. 바로 철도를 이용한 철도 우편이었습니다. 이미 동부에서는 1830년대부터 기차 짐칸에 우편 자료를 싣고 역에서 역으로 옮기는 방식이 쓰이고 있었지만, 체계화된 시스템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마차 대신 기차에 실어 보낸 것에 가까웠고, 정작 시간을 잡아먹는 건 도착 후 우체국에서 다시 분류하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예 달리는 열차 안에 우체국을 통째로 넣어버리자였는데요. 우편 전용 객차, 철도 우편차를 따로 붙여서 객차 안에서 우편 직원들이 편지를 뜯고 소인도 찍고 목적지별로 분류를 다 끝낸 채로 달리게 만들었죠. 기차가 중간역에 잠깐 설 때면 이미 분류가 끝난 우편 자료를 던져주고 새로운 자료를 받아 싣는 식으로 역에 도착한 뒤 분배국으로 옮겨서 다시 나누는 시간을 통째로 날려버렸습니다. 이 덕분에 동부와 중부의 큰 도시들 사이에서는 편지가 며칠이면 오가게 되었는데요. 말과 역마차 시절과는 비교가 안 되는 속도였죠. 대륙 횡단 철도가 점점 서쪽으로 뻗어나가자 철도와 함께 철도 우편차도 따라붙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동부와 중부의 큰 도시에서 서부 관문 도시들까지, 즉 철로가 닿는 곳까지의 장거리 구간은 점점 기차와 철도 우편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구간을 역마차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철도 우편이 동서부에 뼈대를 잇고 역에서 한참 떨어진 산골마을, 광산, 목장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구간만 역마차와 말로 옮기는 구조로 재편되었죠. 마차의 구조나 철도 시스템에 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운송수단을 주제로 할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소중한 동력원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